외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외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 싸우자입니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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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 이 대구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구국의 영웅, 산업화의 아이콘, 대한민국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의 상징 아닙니까? 맞죠?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을 빌려서 저도 오늘 함성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명언을 남겼습니까? 내 마음에 눌리지 않고 맺혀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남들과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김성원이 마음에도 눌리지 않고 맺혀있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탄핵무효! 함께 외치겠습니다. 탄핵무효! 탄핵무효! 여기에 깔려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냐 복종이냐, 자유인이냐 노예인이냐,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가르는 승부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인파를 처음 봅니다. 하지만 많은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눈빛을 제가 한 번 한 번 볼 때에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꽃 같은 열정입니다. 이 타오르는 불길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과 대전과 부산과 그리고 여기 대구 전국이 지금 애국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데 이 열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승리를 믿으신다면 전방을 향해 함성 5초간 발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이 국민각성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뜨겁고 가장 멋있고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멋진 애국각성 국민운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엄 선포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봅시다. 일각에서는 보수가 망했다 그랬어요.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기적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지율이 17%까지 내려갔던 것이 24%, 30%, 40%, 46%, 52%, 10대가 깨어나고 여기 10대 있어요. 10대 있다면 전방을 향해 함성! 20대가 깨어났습니다. 20대 앞으로 함성! 30대가 깨어났어요. 30대 함성! 40대도 함성! 50대도 함성! 60대 70대도
호남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탄핵을 노래 부르던 언론들도 이제는 탄핵은 아니다, 헌재는 정신 차려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도 이 애국운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에너지가 모여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에 서서 싸운 분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타파하기 위해, 중국 간첩을 잡아내기 위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목숨 걸고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것이 우리를 깨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유의 아이콘, 주권의 아이콘, 정의의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할 것인데, 제가 윤석열 할 때마다 저와 동시에 외쳐주십시오. 알겠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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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외침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에도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만족을 모릅니다. 왜죠? 여전히 탄핵이 기각 안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 사건, 물론 우리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싸움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의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실 직시를 위해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대한민국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중국 간첩들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중국의 선전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공자학원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전 세계에 공자학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 공자학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감히 이 멋진 나라 대한민국을 속국하기 위해서 이런 버러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뭐 했습니까? 간첩을 때려잡아도 모자랄 시간에 간첩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역적행위인 것입니다. 일본에 우리 군사 기밀을 빼내기 위해서 중국이 몇 회나 해킹 시도하는지 아세요? 3,000건이나 3,000건! 대한민국의 기업 기밀이 작년에 100건 가까이 유출됐는데 그 중에 75%가 중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업 기밀이 100건 가까이 또 중국에 유출됐어요. 이것뿐만입니까? 우리나라의 휴미트 네트워크가 중국 공산당에 모조리 넘어갔는데 간첩법으로 처벌도 못하는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인 민주당이 여적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외칩시다. 민주당은 해체하라입니다. 민주당은 해체하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이것뿐만입니까? 문재인이 빛천조 시대를 열었어요.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겁니다. 1인당 25만원씩 버리고 빚이 2천조, 3천조가 되고 말이죠. 국방배수의 주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겁니다.
중국의 쎄쎄, 대만의 쎄쎄 이런 걸 하면서 대한민국을 거덜낼 사람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입니다. 요약하면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신종사회주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반대편의 또 다른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아래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무역 규모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방산 수출 최대 규모 윤석열. 대한민국의 GDP 10조를 갉아먹고 1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없애는 민노총이 국가의 적인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피 흘리면서까지 민노총과 싸워서 무려 조합원 숫자 22만 명 제거. 그 다음에 원전 협력을 통해서 한미동맹 강화. 전 세계의 원전 수출. 요약하면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정선거 적절을 위해 선관위를 뜯어고치겠다고 목숨 걸고 계엄령 선포. 그러면은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뭡니까? 좌냐 우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입니다. 생존이냐 죽음이냐입니다.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은 힘들었겠죠. 왜? 언론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수사기관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정당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사법부도 탄압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은 바로 여기 바로 모여있는 애국 시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전방을 향해 함성 3초 발사! 그래서 우리는 탄핵 기각은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2의 건국의 주인공이 가십니까? 여기에 서 있는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주역인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의 트럼프 집회 현장도 가봤지만 미국의 마가 무브먼트보다 더 뜨거운 현장이 바로 여기 대한민국 대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 원하십니까? 법치가 승리하는 나라 원하십니까? 자유가 충만한 나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100년간의 전쟁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원래 지금뿐만 아니고요 100년 동안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었어요. 6.25 전쟁 때는 어떤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지금 또 내란죄니 말도 안 되는 거 거짓말인 것이죠. 6.25 전쟁 때는 어떤 거짓말이 있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짓말을 김일성이가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도망갔습니까?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웁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할 때 저 민주당이 당시 어떤 거짓말 했습니까? 박정희가 철강을 팔아서 부자들한테 나눠준다더라. 경부고속도로를 뚫어서 나라를 두 쪽 낸다더라. 당시에도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싸웁시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사드 전자파 튀겨진다는 괴담 모조리 다 거짓말입니다. 후쿠시마 모조리 거짓말이에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출마할 때는 아들이 병력 비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 떨어졌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거짓말했던 언론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마이뉴스예요. 오마이뉴스. 요약하면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냐 거짓이 승리하는 나라냐 그 교차로에 서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도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 여인영 박측 사령관, 이진욱 사령관, 707 특임단장 김태현 이런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체포 지시 없었다. 홍장원, 곽정근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이제는 탄핵 노래 부르던 조선일보마저도 무릎 꿇고 진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언론사가 가져온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끄는 승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치가 필요합니다. 법치가 뭡니까?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헌재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사법부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맞습니다. 이재명이도 법의 지배를 받아라. 맞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이 법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과 사범 5개의 재판 12개의 혐의 이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엔 이제는 음주운전을 해도 무죄, 위증조사를 해도 무죄, 선거법 위반을 해도 무죄, 대북송금을 해도 무죄가 되는 야만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에 법치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내란범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내란범들을 처벌하게 되는 것이 법치 회복인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있다면 사형을 하는 것이 법치 회복인 것입니다. 중국 간첩이 발견되면은 즉시 추방 또는 사형하는 것이 법치의 회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실과 법치가 바로 섰느냐는 누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입니다. 이 나라의 자유, 낙동강전투와 장진오전투와 백선엽 장군의 희생과 그 다음에 70년대 오일 쇼크와 모든 어떤 금융 쇼크와 수많은 국제적인 위기와 대내적인 위기를 견디고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나라요 21세기에 가장 멋있는 나라로 우뚝 선 게 대한민국이거 믿으시죠? 전 세계인들이 우러러보는 자유의 상징이 된 거 아시죠? 이제는 우리가 자유가 위협받는 이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 후손에게 자유를 물려줍시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명언을 소개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박정희 나와 우리에게 그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갖고 일하였노라고 말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후손들이 선배님들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당당히 얘기합시다. 후손들이여 우리는 싸운다라 당당하게 말합시다. 싸우자 이기자. 우리의 이 함성은 영원토록 대한민국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